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흥행 변수가 없는 것 아니냐, 아유 재미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당 안팎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의외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자 또 당 혁신위원장을 지내신 분께서 직접 출사표를 던지신 건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떻게 이렇게 중대 결단을 하시게 되셨는지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 끝내실 무렵에 저희가 예, 모셨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예. 그동안 저희가 오디오로 하다가 이렇게 비디오로 예. 바꿨습니다. 아, 어떠세요? 예, 아주 크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들, 네. 애청자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예. 5개 채널로 예.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전 세계 163개국에서 저희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예. 그 수많은 동포분들에게 네. 또 지금 아침에 이 방송 보시는 네. 분들에게 우선 당대표 출마 또 하시니까 예.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팟짱의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고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했었던 김상곤입니다. 이번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로 지금 나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미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팟짱의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당대회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한껏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의지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팡팡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출발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추미애, 송영길 두 후보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히고 벌써부터 이렇게 한참 앞으로 진도를 나가 있는데 예. 김상곤 교육감이 너무 늦게 출발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 이제 4.13 총선에서 네. 국민들께서 마음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시는 네.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너무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비민주 또 반국민적인 그런 행태들을 보이면서 민생, 민권, 민주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주라 하는 그런 여망 속에서 그런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어받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잘 이어받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내년에 있을 이제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을 제대로 승리해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준비된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아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송영길, 추미애, 송영길 두 후보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물론 이제 두 후보도 참 의정 활동도 오래 네. 하시고 네.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특히 한국 사회는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위기 상황을 조성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인데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놓은 모든 행태들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는 네. 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들을 이제 주변에서도 하시고 네.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사실 저희들이 김상곤 위원장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혁신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에서 혁신 교육이라는 게 전혀 정착되지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를 때 제일 먼저 경기교육감 하시면서 무상급식을 단행하셔서 실제로 경기도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천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혁신 학교를 설립하셔서 이 교육의 아주 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교육의 아이콘, 혁신 교육의 아이콘 이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 정치의 영역으로 예, 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육과 정치가 조금 이렇게 분화되는 측면도 좀 있는데요. 예, 어떤 새로운 정치도 혁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이 어떻게 바뀔 거다. 물론 이제 혁신위원장 예, 하시기도 예, 하셨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학 교수를 오래 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교수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신자유주의적인 열풍들이 이제 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네. 시장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적절하게 대중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제 규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방종하게 되고 네. 무한 경쟁 속에서 사실은 민생이 이제 도탄에 빠지면 곤란하다 하는 취지에서 경영 경제학적인 혁신을 제의하고 이제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제시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교육감이 되고서 네. 혁신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권이 엄청나게 이제 탄압을 하기는 했지만은 맞아요. 예. 그러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또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서 혁신 교육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이 되어서 네. 정치 정당 혁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게 바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경영 경제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치 혁신까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구해 왔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제는 정당의 대표로서 바로 국민적인 바람인 변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변화 혁신에 크게 동력을 부여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대목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예.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특히 예, 이제 예. 교육부 관료가 뭐 민중의 민중을 개돼지라고 그러니까요. 예, 99%가 뭐 개돼지다. 예, 물론 이게 예, 그분 결국 파면됐지만 예,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있고 또 식민지 근대화론에 사로잡혀서 예, 또 다른 측면에선 또 뭐 이상한 예. 그 뭐 엘리트주의 예, 예. 그리고 양극화, 차별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혁신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안정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를테면 막 혁신이라고 그래서 막 모든 걸 어느 날 갑자기 예. 다 바꿔버리고 이런다면 예.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 개혁을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무엇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1단계로 혁신위원장은 하셨지만 예, 예.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당과 관련된 것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네. 당의 여러 가지 부패 부정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리고 이제 당의 정체성 네. 그리고 이제 당 내부의 이제 지도체계 개편 그리고 이제 선거법을 비롯해서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되는 사안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연구하고 이제 토론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것의 대부분은 이제 당헌 당규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출발이고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정치 개혁 지금 뭐 개헌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전반 개헌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정치 개혁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정당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정당이 1인 또는 소수 몇 사람의 권력 집단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민주적인 정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정당 민주주의 또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정당의 가장 부족한 게 사실은 이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네. 지속적으로 정치인으로 커가는 그런 양성 과정이나 육성 과정이 없지 오바마식으로.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뭐 대부분의 서구 정당들은 이제 네. 뭐 청소년 때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념 지향성을 가지면서 정치인으로 이제 커나가는 그리고 올바른 시민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많은 의제 아이템 을좀 이렇게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예. 보면 개헌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주장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 그것보다는 우선 선거법 정개특위 열어서 선거법이라도 예. 바꿔서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예. 뭐 결선 투표 최소한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뭐 좀 새로운 제도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네. 이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혁신위원회 하면서 바로 제시했던 게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예. 제시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개특위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논의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이제 막아서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최소한 도입되어야 한다. 그것도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 독일만큼 이제 도입되기는 어렵겠지만 네.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 문제는 어느 특정 정당의 당량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거다. 그리고 입법부의 역할을 보다 더 자기 역할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력구조 개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개헌. 개헌은 물론 이제 87년 네. 헌법을 실시한 지 거의 30년이 다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제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개헌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맞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개헌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추진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4.13 총선 결과 말씀을 하셨어요. 네.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 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예, 예. 광주에선 한 석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예. 아마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가장 뼈아픈 선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호남 민심이 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뭐 이런 현상도 아닌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늘 호남은 야권을 지지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예. 게 오늘의 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호남 민심이 왜 그렇게 다 등을 돌렸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치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호남을 기득권적인 지역주의 시각에서 이제 바라봤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은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 또 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이 여기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호남 정치를 해왔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호남 시민들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표로 확인해 준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선 때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대선 때는 내년 이제 1년 예,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떠난 호남 민심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총선에 이제 가까워졌을 때는 총선 네. 국면에서는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이제 월등하게 높았지만은 네. 총선이 끝나고 이제 지나오면서는 사실은 그 지지도가 이제 비슷하거나 또 뭐 서로 들쭉날쭉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느냐. 그러면서 호남 정치도 호남 정신에 기반한 그런 정치로 복원해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호남 정신의 복원, 이른바 광주 정신,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 시기에. 광주 정신은 기본적으로 민주성과 협동성과 이제 자치성 이런 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5.18 광주 항쟁에서 광주 시민들 또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이제 보여주신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신이 사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나아가게 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정신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 기반에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얼마나 외화되면서 네. 한국 정치의 미래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를테면 그 호남, 그러니까 선거 와중에 예. 그 광주 민심이 심상치 않다. 예, 호남이 우리를 찍어줄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내놓은 게 예. 무슨 뭐 삼성의 광주 공장 뭐 예, 이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거를 원하는 걸까? 호남의 이른바 호남 정신, 광주 정신이라는 예, 것이 예. 그런 떡고물을 원하는 걸까? 그런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까?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있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안 통했거든요. 예, 예. 이를테면 지금 광주에서 정말 원하는, 호남에서 정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원하는 바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호남 정신이 관철되고 발전될 수 있는 네. 그러한 한국 정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첫째라고 보고요. 집권 능력이 있냐 없냐. 그렇죠. 쟁점이 형성됐을 때마다 제대로 붙어서 싸우느냐 못 싸우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서 네. 정말로 우리 이 대중들이 네.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 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면은 역시 또 집권을 해야 되는데 네. 집권 능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집권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준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단순한 일회성 집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준비된 집권 정당이 되어갈 수 있느냐 그러한 것까지를 모두 포괄해서 판단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물론 네. 광주 호남 분들도 네.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네. 삶의 현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변화하느냐를 늘 체험으로 판단하고 네. 그럴 수 있지만은 네. 그것도 전반적인 정치의 발전과 그 정치 발전 속에서 민생이 올바로 발전할 수 있다면은 네. 개개의 삶의 변화에도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선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예. 이제 바로 호남 정신, 광주 정신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대 현안이 사드 배치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말고 우리 국민들의 안보, 안전을 지킬 대안을 갖고 와라 이런 그 주문을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경향신문 기자가 답 드리겠다. 그건 예. 외교다. 예. 외교를 하시라. 이제 이런 예. 답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당론을 못 정하고 있고 당론을 안 정하는 게 당론이다라고 우상호 원내대표가 예. 발언을 해서 그게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예. 낳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안보 현안인데요. 사드 배치 문제를 생각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와 이제 노무현 정부 네. 때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네. 북핵 문제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육자회담 등의 이제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외교적인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서 네.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이제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거 남북 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이제 갈등과 대결 구조로 점차 치닫게 이제 만들면서 북핵 문제를 본인들의 이제 정권 또 정치 과정 속에서 하나 수단으로 하는 듯한 네. 그런 이미지까지 이제 풍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북핵 문제나 그 남북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것을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 간의 갈등 구조나 분열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 관계와 외교를 실패한 거라고 이제 볼 박근혜 수밖에 정부가, 없다. 예. 그래서 그 남북 관계와 외교 실패의 결정판으로 사실은 사드 배치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검토돼야 된다. 우리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네. 국제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는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우리 당에서도 그에 따라서 당론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사드 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네. 그 사드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은 네. 거기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사안이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내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네. 국제 외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론을 정해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사실 성주 군민들이 네. 서울역 상경 시위를 했습니다. 무려 예. 2,000명 정도가 서울역을 꽉 채우셨는데요. 이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딱 두 분 오셨어요. 네. 그 김현권 농민 네. 출신 네. 의원이죠. 네. 김현권 의원 비례대표 의원 오셨고 그리고 그 박주민 의원 세월호 예. 변호사 예. 두 분 딱 오셨거든요. 예. 당론은 안 정한다 하더라도 네.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면 네. 그 성주 군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참석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못간 건가요?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아. 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는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인데요. 나는 친미다. 예. 근데 사드 반대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 사드 반대가 반미는 아니다라는 그 반문인 건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경우에는 사드 배치는 반미 운동이고 종북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에 걸려서는 우리가 대선 집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일종의 함구를 내린 거 아니냐, 함구령을 내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사드 이꼴 반미 뭐 이렇게 그 정형화한 프레임으로 딱 규정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김정인 대표가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네. 한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제 같이 비슷하게 했었죠. 네. 그것은 이제 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정 부분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이제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당론이 이제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 이제 반미냐 친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서 반미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논외의 사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이게 사드 배치를 가지고서 반미 또 종북 이렇게 규정하려고 드는 시도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예. 불순 세력 계속 얘기하고 맞습니다. 외부 세력, 불순 박근혜 세력. 대통령도 그렇고 예. 이제 사정 기관에서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런 낡은 색깔론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사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군요. 어제 이제 성주 시민들이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네. 그 성주에서 아예 성주군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아예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서울역을 예. 본인들이 그 무슨 피켓이나 뭐 부채나 뭐 물병이나 네. 뭐 온갖 것들을 싹 담아서 네. 성주까지 가져가셨어요. 아, 쓰레기를. 예, 예. 그 굉장히 놀라운 시민 예, 의식이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인터뷰를 안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왜 인터뷰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의 단일한 목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예. 요새 언론들이 자꾸 외부 세력, 불순 세력 하면서 예, 예. 우리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인터뷰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몇몇 지도부만 하고 예.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못하게 서로 감시 체제가 하지 예. 마세요. 뭐 왜 예. 어느 매체입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예, 예. 오마이뉴스, JTBC는 예. 해도 된다. 근데 그밖에 언론 하지 마라. 이제 예.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성숙된 시민 의식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예. 여전히 예. 집권 세력은 불순 세력, 외부 세력 운운하면서 계속 그 일종의 이제 그 두 개의 국민 전략을 예, 쓴단 예. 말이죠. 그렇죠. 예.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예, 예. 반미 종북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예, 예.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예, 입장인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전략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 국민 평화 운동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성주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운동을 보고 네.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저 정도로 성숙돼 있구나.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단 이기적인 판단도 하고 네. 역시
개개인별로 이제 색다른 판단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주 국민들께서 사드 배치 문제를 성주에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 사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배치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로 성숙된 군민 의식이다.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견주어 보면은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종북 반미 색깔론이라는 게 사실은 먹혀들기가 어렵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권력이 지속적으로 그런 프레임을 제시하면은 네. 사실은 당하는 건 또 이제 야당.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일부 야당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높은 수준까지 이르는 국민 의식을 믿고 그것을 네. 이겨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주 고도의 그 정치 전략이 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사드가 내년 연말에 배치된다는 거 예, 아니겠어요? 예, 연말은 그렇습니다. 대선이 예.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2의 NLL 대화록 파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이른바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안 예. 뭐 이런 통치를 하려고 네.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운 대응 대처 이런 게 예.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문제는 뭐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입장이시고 지금 뭐 청와대 우병우 수석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예.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NSC 회의를 주관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도 하지 말라는 거냐 네, 이런 네, 언론의 비판도 네, 나오는데요. 네,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시는 바처럼 이제 불통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민생과 민권과 이제 민주를 억압하고 이제 파탄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잘못된 특권층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권위도 사실은 국민이 회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정부패에 연루된 특권층을 최고 통치자가 엄호하거나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대통령의 권위도 지금 국민들이 회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탄핵도 필요하다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들어있는 권위를 네. 국민들이 예. 인정 안 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렇다면은 뭐 아무리 통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네. 정치를 제대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려울 거다 우병우 수석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6 중 5은 그만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물러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정무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 책임지지 않겠다. 책상을 탕탕 치면서 기자실 찾아와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떨 거라고 좀 전망하십니까? 저로서는 본인이 정말로 박근혜 정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은 본인이 1차적으로 물러나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받겠다 하고 처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서 범인으로 돌아가서 예.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예. 합리적인 예. 선택일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주셨습니다. 거꾸로 이제, 예. 예. 그런데 이 청와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비선 실세 의혹이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른바 뭐 예. 조선 시대나 들었던 예, 예. 십상시 예, 파문, 뭐 예. 문고리 3인방, 예, 뭐 예. 별별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후과로 지금 조응천 당시 공직 기강 비서관 예.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끊임없이 비선 실세 의혹 제기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냐? 이명박 정부 때도 뭐 형님 정치 있었고 예, 예.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또 형님의 부패 부정 예, 문제가 있었다. 이게 근본적으로 권력 안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 좀 이렇게 좀 바꾸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비선 그것이 실세 이제 의혹. 정치에서 권력의 이제 민주화와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민주화. 권력이 이제 폐쇄되고 이제 독점화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는 이제 부패와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권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뭐 학자들도 여러 사람 이제 그런 경고들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전 대통령도 이제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각과의 이제 면담이라든가 내각 직접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의견도 이제 수렴하는 채널이 본인에게 직접 열려 있는 경우가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본인의 정치 방식이 독재적인 그런 방식 그리고 아주 폐쇄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군요. 예. 뭐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요.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입이 아파요. 예, 이제 그렇죠. 임기 4년 차가 되니까 예, 아유 예, 이제 예. 언제까지 저렇게 지켜만 봐야 되나 예, 이런 예. 답답증이 있는 것도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 얘기 좀 다시 해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사드 얘기하느라고 이제 여기까지 예, 현안 예, 얘기를 쭉 예. 했었는데요. 혁신을 위해서 정당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 맡아서 뭐 제도도 손질하시고 예, 바꾸고 뭐 시스템도 변화를 예. 주시고 막 여러 가지로 하셨지만 여전히 젊은이들이 찾아오지 않고 또 국민 참여가 저조한 정당 그리고 흥이 없는 정당 예, 뭔가 좀 이렇게 그 미국 민주당만 하더라도요 전당대회 하면 우리도 물론 대선 때가 되면 그런 분위기는 다시 예, 되살아나겠지만 과거 노무현 후보 시절만큼의 뜨겁지가 않다. 그리고 예. 뭔가 참여하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이렇게 정당의 벽 같은 게 있어서 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매우 어렵다.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게 가장 어려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나 서구나 네.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고 그 속에서 시민 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커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제시되지 못하고 정치에 관심 가지면 예. 불순한. 사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이제 데마고그일 수도 있는데 실제 정치의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도 네. 상당히 있죠. 그런 영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청장년들이 거리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내려면은 정당의 이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당의 문화와 분위기를 이제 바꾸고 네. 그 바꾸는데 이제 크게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랫폼 정당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플랫폼 정당이요? 예, 예. 어떤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면서 거기에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 속에서 또 이제 선출 과정도 거치고 이런 식의 이제 방식들이 종합된 방식을 플랫폼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포털 업체라든가 이런 네, 것 네. 이런 데서 모든 정보를 함께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예지요. 그것을 네. 이제 정당에도 정치적인 상황에서 맞게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물론 그 인터넷 시스템들을 정당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직은 그것이 활발하게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보호되고 보장되면서 활발하게 그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까지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여기에 참여하면은 그만큼 본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만큼 또 한국 정치가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 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제 경향들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어내는 게 필요하다. 제가 대표가 되면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이제 정착시키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 좋은 수단이죠. 네. 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또 이제 정당의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은 정말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 그리스나 스페인에 예. 그 새로 생기는 예, 진보 예. 정당들이 예, 예. 모바일 중심으로 예, 예. 적극적으로 그렇죠. 직접 민주주의를 예, 예. 실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예. 거기는 좀 작은 정당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스페인의 포데모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1% 예. 99%들이 1%의 반대 운동하는 예, 예. 차원에서 조직된 운동이 예. 이제 정당으로 예. 진화된 형태인데 우리는 60년 정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모바일 정당,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바꿔내는데 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99% 운동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2011년도에 네. 뉴욕에서 먼저 시작했지 예, 않습니까? 오큐파이, 예. 그래서 그 점거 농성하고 점거 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네.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미국의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거부들이 네. 우리부터 세금 내겠다, 더 내겠다 그렇죠. 하면서 예, 이제 예. 자기들의 헌신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온 그런 계기를 만든 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의 세계가 1대 99의 이제 격차 사회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문제는 미국과 우리가 훨씬 더 심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을 했지만은 그만큼 또 격차도 짧은 시간 동안에 폭넓게 커졌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 네. 이게 우니도스 포데모스라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결합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해서 이번에는 제 3당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리스의 이제 시리자라든가 이제 이탈리아 오성운동이라든가 네. 이런 그 대중들 민중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운동이 정치 단체화, 네. 정당화한 하나의 좋은 예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아래로부터 대중 정당 그것을 각 나라마다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경향도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만들어 낼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바로 제일 야당 또는 야권이 그나마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야당들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중들의 운동 그리고 아래로부터 정치 운동 이러한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포괄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정당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온라인 입당이 가능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10만 당원이 입당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10만 명이 쫙 예. 들어왔다. 그래서 와, 저는 정말 이 당이 많이 변화하고 예, 국민 참여도 활발하게 되고 아래로부터 예. 말씀하신 아래로부터의 예. 어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당이 되겠구나 했는데요. 다 빠져나갔대요. 예. 그래서 3만 1,000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조직본부에 예. 제가 예. 엊그저께 확인을 좀 해봤더니 예, 예. 3만 1,000명이 남아 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당에 가입하면 그 회비가 비싼가? 이제 저희는 예. 10만인 클럽 만 원씩 받거든요. 예, 예. 그 1,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이었는데 그것도 1,000원 그 50% 세일해가지고 1,000원으로 깎았는데 예. 그것도 안 내는 분들이 많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결국 정당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허구가 많다. 예, 예. 그러니까 그 1,000원을 안 내서 당원 자격이 박탈돼서 떠난 사람이 7만이 되는 거고 이제 예, 현재 남아 있는 예. 분이 3만 명 정도인데요. 여전히 이런 참여율은 적은 거다. 예. 이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어떤 예. 유인책으로 사람들이 예. 어떤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예, 정치가 그렇죠. 그리고 좀 예. 즐거움도 줘야 되고요. 예.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동체성도 느낄 수 있고 예. 이래야 되는데 예. 우리 정치는 의무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떤 노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사실은 인터넷 기반을 만들어서 네. 그 10만에 가까운 당원들이 입당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절감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당이 잘 받아서 네. 그 입당 당원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제공을 못하다 보니까 슬슬 이제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일단 그렇게 지난해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네. 당에 들어온 것 자체는 참으로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럴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얼마든지 당이 장을 제공하면은 네. 거기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고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당이 그걸 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정당 활동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조금은 손대야 될 부분도 일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 내부 당 구조와 당의 이제 기본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바꿔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한다면은 네. 2년 동안에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예.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가 알기로는 홍종학 의원이 디지털 예. 소통 본부장 하실 때 예, 예산 마켓, 정책 마켓 이런 걸 해서 시민 참여로 어디에 예산을 쓰면 좋겠냐 예산 국회 때 예. 그리고 또 정책의 경우에는 정기 국회 때 또 아니면 수시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내십시오 해서 그 정책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하겠다 했는데 한 몇 달 하다 또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진보의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어떤 한계인가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예. 하는데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 야성 회복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을 예,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십니다. 저 예. 사람들은 표를 몰아서 당선시켜 줘도 예. 정말 국민들이 원할 때 싸우지 않는다. 예, 뒤로 물러난다. 그건 예. 뭐냐 저 사람들의 정체가. 예.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그 김상곤 위원장께서 예.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야성 회복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바로 이제 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저로서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게 바로 이제 민생복지정당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 정당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당을 자임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안을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고 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당론을 정해 나가고 당론을 존중하면서 그 당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또 견제하고 해 나가는 게 야당이 할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도 내부에서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정책 생산 능력이라든가 미래 비전 제시 능력들을 또 함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수권 정당의 모습 정말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는 예.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이 지금 뭐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뭐 수많은 것들이 민주주의 퇴행부터 시작해서 예.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너무나 나빠졌기 때문에 예. 뭔가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저 김상곤 위원장님하고 인터뷰하는 사이에 수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예. 질문도 주시고 응원 예, 메시지 예, 주시고 예, 이렇게 하고 예.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시대 교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의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에 그 히말라야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민 행복론을 설파했는데 예. 너무 우리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죽도록 일하는데 예, 예, 이래도 늘 가난하고 예. 그래서 일하는 빈곤이라는 예, 말들이 예, 이제 통용되고 있고요. 예, 교육, 예, 뭐 주거, 예. 복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국민 생활이 너무 찌들어 있다. 예. 어떻게 좀 이 시대 교체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참을 사실은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달려오신 국민들이죠. 네. 근데 달려와서 막상 보니까 그 자리는 바로 본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자리로 다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도 커지고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상황.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내야 되겠느냐.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장 일변도 또 완전히 성장 중시로 해왔다면은 이제는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을 민생 복지에 두자. 우리 국가 자체가 민생 복지에 모든 것 중심을 두자. 그러면서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워낙에 기득권자들이 상당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득권자들이 또 사실은 많은 권력들을 독점하고 있고 배타적으로 이제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열한 싸움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걸 해내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계신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당이 자기 지지자들을 대변하면서 네. 전반적인 199 정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게 바로 이제 정당 정치의 이제 발전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야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작은 권력 내에서 밥그릇 싸움에 몰입하는 네. 그런 현상들을 군데군데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자들까지도 이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겨우 이제 선거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이제 밀어주고 그 다음에는 네. 또 이제 눈 돌리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꽤 많았던 상황인데요. 네. 예,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저 정당은 믿을 만한 정당이다. 그리고 저 정당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당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당이다. 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믿음을 주지 못했거든요. 예, 예. 앞서 저희가 이제 호남의 민심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호남의 4050 세대가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바로 예. 신뢰 문제였습니다. 예, 예, 예. 그 전후무당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뭐 열심히 찍어주면 나가서 예, 딴소리 예. 하고 예, 이러니까 예. 그 전 굉장히 이제 그 선거 직후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결국 그 당신들의 선택으로 예. 국민의당 그토록 그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 다 당선된 거 아니냐. 예, 예.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예.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 광주의 4050 세대가 뭐라고 예. 답변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한번 국회의원하고 떠나면 된다.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하는 예, 일이다. 예, 예.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예. 보여주는 것이다. 예, 예. 라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지적을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이제 그 예.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가 이제 40일 예. 정도 남았는데 예. 앞으로 선거 운동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존의 문법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좀 새로운 혁신적인 방향으로 선거 운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하신 예, 말씀과 예. 관련해서 이제 저도 예. 뭐 광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4050 세대는 사실 민주화 세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긴 경험을 가진 세대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젊을 때 열심히 싸우고 또 주장하고 요구해서 이제 민주정권을 탄생시키고 이제 이런 분들이라서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참으로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네.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혼내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당을 지원했다, 네. 찍었다 하는 예, 분들도 이제 꽤 계시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인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하. 그 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해온 과정을 보고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누적된 것이라서 이것을 풀어내는 데는 정말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단순히 호남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한 정치 또 정당으로 네. 나아가면서 호남인들에게도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 운동은 어떻게? 선거 운동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과 이제 또 선거 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네. 제가 이제 결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벌써 이제 상당한 정도 사람들이 캠프가 모이고 꾸려졌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분들에게 예전과 같은 이제 뭐 금권 선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로 대중들, 당원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 파고들고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선거 운동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 안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좀 전해드리면 예. 김상곤 교육감은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당 대표 정도 출마하려면 예, 예. 조직이 좀 세게 예, 있어야 되고 예, 예. 또 좀 돈도 좀 있어야 예, 되고 예, 이런데 예. 김상곤 교육감 주변은 예. 그 뭐 교수님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예, 예.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어렵겠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예, 했는데 예.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예, 예. 선거를 해주려고 모여든다. 예. 그 좀 재밌는 그 포인트네요. 이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예.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전국 선거 다음으로 가장 큰 경기도 선거를 예.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예. 그러면서 예.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혁신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 정당 혁신을 통해서 그 동안에 이제 만나 뵀던 분들, 이제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분들이 자원해서 이제 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당 대표 선거는 그 다행히도 네. 저 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후원회에서 일정액을 모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새누리당은 기탁금 제도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기탁금 제도 같은 건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새누리당은 돈 없으면 선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예, 그러는데 예, 그나마 기탁금 제도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돈으로 선거하려면 안 나왔죠, 뭐.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네.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엄마들이요. 예. 교육 문제 때문에 정말 머리가 터질 지경이거든요. 예, 이 그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그 예. 교육감들은 전부 가정통신문을 내려보내지만 예, 학교 안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예.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예, 예. 혁신교육한다고 학교는 많이 지정되지만 정작 학교 안에서의 혁신교육은 이루어지지 예. 않고 있다. 예, 예. 이런 공교육의 현실을 물론 이제 경기도에 하나의 모범을 만들긴 했고 예. 경기도는 뭐 잘 된다고 하지만 기타 다른 지역의 경우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 대표가 되시면 이런 혁신 교육도 좀 관심을 가지십니까? 민생복지정당의 일환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교육을 바꾸어내는데 필요한 정책은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특히 사실은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정권을 교체해서 이제 정권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5년 동안에 거기서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해나가려면 이미 늦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문의 경우에는 미리 액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두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은 뭐 제가 교육감 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만 다루었지만은 네. 대학 교육까지 모두 해서 사실은 대학 교육이 초중등 교육을 상당한 정도 이제 제약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 교육까지를 포괄해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국민들과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해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동안에 이명박 정권과 이제 박근혜 정권은 혁신 교육을 상당한 정도는 이제 방해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막으려고 했던 게 이제 한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 대표가 되시면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달 안에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 한 달 안에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제 무리일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한계, 박근혜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박근혜 정권을 포위해서 민생을 되살리는 기반을 만드는 게 가장 선결해야 될 문제다.
그걸 하면서 이제 아울러서 바로 이제 확실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까지를 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정권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 경제적 또 사회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준비된 정당, 책임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그 재미난 그 당내 경선 레이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개파가 아니라 좀 정책과 노선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